자, 이제 이상형 월드컵부터 문제 세 가지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에 우승을 차지했던 스피어는 이번 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우승할 종목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 후보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이번 달 들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새로운 유형인데요. 바로 종목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그 문제 만나보시죠. 네, 다음 중 지금 투자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종목을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시장에서 주목받는 핵심 종목들을 이렇게 토너먼트 방식으로 1대1로 비교 분석이 들어가는데요. A냐 B냐 이렇게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 새로운 유형입니다. 종목 이상형 월드컵 4강 그 종목들 지금 공개합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원전주 상승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현재 신규 수주가 순항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내년부터 미국을 포함해서 대형 원전의 수주가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계속해서 쇼티지 현상이 이어질 거라는 내용인데요. 현재 미국 내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과연 지금 투자하기 좋을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자리했습니다. 오늘 우주항공 섹터도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해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상장 소식에 그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이곳에 4천억 원 이상 투자하면서 최대 10배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투심이 연일 몰려들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일진 파워입니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인공태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미디어 그룹이 핵 융합 기업과의 합병을 발표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핵 융합이 제시가 된 건데요.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일진파워는 이 핵심 원료인 삼중수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장 21%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이 현대차 그룹이 소프트웨어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발 자율주행 훈풍이 더해지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대오토에버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8%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종목 살펴봤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이 끝까지 살아남을지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모두를 들어주세요. 자, 오늘도 이렇게 후보 네 종목이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미래에셋 벤처투자, 일진파워,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네 종목이 나왔고요. 자, 4강전부터 한번 치러보도록 하죠. 먼저 대결을 펼칠 종목들은 두산에너빌리티 대 미래에셋 벤처투자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늘 그렇지만 횡보 후에 상승 그리고 또 횡보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좋은 소식은 한편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래에셋 벤처투자는 이번 주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상한가 계속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래에셋 벤처투자 애프터마켓 한번 움직임 보여주실까요? 자, 정교장에서 좀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하는가 싶었는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폭을 다시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또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요. 자, 이 두 종목 중에 두 분께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실지요? 답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들어주시죠.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자, 한 분은 두산에너빌리티, 한 분은 미래에셋 벤처투자를 적어주셨는데 각각 매력도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두산에너빌리티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결국에는 이제 신규 수주에 대한 이제 의심은 해소가 됐죠. 이게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IR에서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4분기 때 신규 수주권 거의 14조 정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이게 최근에 체코 두코바니 쪽에 주기기나 발전소나 가스터빈 물량 이게 대략 한 9조 이상에 대한 물량이고 추후에 이제 테슬라 공개는 되진 않지만 그게 테슬라죠. 테슬라 쪽에 가스터빈에 대한 물량들 이게 발전소나 아니면은 가스터빈 이게 한 개당 대략 한 2,5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결국에는 14조가 이제 어느 정도 맞춰졌고 결국 시장은 물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오른 거는 이미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새로 놀라운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내년이죠. 내년에도 신규 수주 물량들이 14조가 충분히 좀 채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아마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들 어떻게 보면 경쟁사라고 좀 할 수 있는 GE 베노바나 아니면 미쓰비시나 아니면 그 지멘스와 같은 가스터빈 주 세계 업체들 같은 경우가
컨퍼런스 콜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꾸준히 좀 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여러 빅테크 업체들이나 이제 이쪽에 가스터빈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보이고 있고, 특히 GE 보노바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게 2035년까지 대한 물량들을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 있죠. GE 보노바가 이제 세계 1위 이제 가스터빈 업체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본격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이제 그런 낙수 효과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나온다라고 해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마 1월 초쯤에 이제 경고 이제 종목으로서 해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나 하나 에어스페이스나 경고 종목들이 해제되는 이제 이 대형주들이 마지막에 좀 스타트를 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이 확실하게 몰려 있고, 웨스팅하우스도 마찬가지고 한수원을 이때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때부터 본격적인 유럽 쪽에 입찰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추후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이번 올해 1월달에 이게 8천억 정도의 이제 현금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그거를 창원 쪽에 SMR 공장을 착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추후에 SMR 쪽까지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좀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오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상반기 때 강한 흐름을 보였을 때 굉장히 쾌재를 부르셨겠지만, 이후에 6월부터 9월까지 이어졌던 그 횡보 흐름을 좀 질렸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도 급등 후에 나타나는 이 횡보 구간을 어떻게 버티고 계실지 좀 궁금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뭐 스페이스X IPO 관련해서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고, 지난주에 스피어를 또 강하게 미셨는데 재미를 좀 봤단 말이죠. 그래서 또 선택을 하신 건가요? 네, 한번 또 재미를 보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탄력도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너무 좋지만 약간은 경고 종목에 따른 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다음 주를 본다면 좀 더 탄력적인 종목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라봤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우주항공 관련된 행정명령 서명 관련된 우주정책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관련돼서 결국에는 우주 패권 전쟁에서 또 승기를 갖고 가기 위한 이런 서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관련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이야기 나올 수 있고, 이거를 연결해서 스페이스 X까지도 결국에는 훈풍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로 스토리가 완성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스페이스 X에 투자한 기업들은 당연히 시장에서 추가적인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래에셋 그 기업 자체가 투자한 게 몸값이 187조 원일 때 스페이스 X에 첫 투자를 했고, 총 투자한 금액이 4천억 원 이상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룹사마다 좀 나눠서 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의 기업 가치로 계산을 했을 때도 5배에서 6배 정도의 시세 차익을 노렸고 이제 가져갈 수가 있고,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10배 이상의 지금 수익화로 돌아온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의 오늘 부각이 있었고, 그 부분이 그냥 미래에셋 벤처 투자로 끝난 게 아니라 아주 IB 투자도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아주 IB 투자, 그리고 대성창투, 뭐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창투사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훈풍이 쫙 퍼졌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순환매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거래량이 지금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그렇고 아주 IB 투자도 그렇고 정말 역대급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실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정도 거래량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쉽게 시세는 꺾이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간중간 변동성과 이런 부분들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우상향 기조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주봉과 월봉상에서도 정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점, 이래서 단기 탄력도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골라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미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뭐 그래도 뭐 신규 투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굉장히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관점에서 봐도 괜찮다는 건가요? 내일 아니죠. 다음 주 네. 아침에 눌리면은 매수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페이스 X가 처음에 이제 상장할 수 있다라는 재료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쪽이 스피어, HVM, 그리고 세아베스틀 지주 이런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들이었는데, 이 기업들이 살짝 쉬어가는 구간에 투자해서 그 지분에 대한 가치가 높을 수 있는 기업들이 그 뒤에 바통을 이어갔고, 그 앞전에 올라왔던 종목들 시세 흐름을 보면 최근에 살짝 조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2차 랠리를 가기 위한 움직임들이 좀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다음 주에 시세를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어가고, 그 뒤를 따라서 이
투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 급하게 금요일 저녁인 만큼 추격 매수보다는 다음 주에 눌렸을 때 매수의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시청자께 고견을 좀 묻죠. 자, 역시나 투표를 좀 올려봤는데요. 어떤 선택이 나왔을지. 자, 볼까요? 시청자분들은 아무래도 너무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투표율이 한 67대 33, 한 7대 3 정도의 비율로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결승으로 올라갔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포함해서 우주항공 쪽은 일단 뭐 급등한 모습도 있지만 주목도는 아마 다음 주에도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대진을 한번 펼쳐봐야겠죠. 다음은 일진파워 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여기 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장에서 워낙 급등했던 두 종목이다 보니까 선택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일진파워 대 현대오토에버 과연 두 분께서는 어떤 쪽에 손을 들어주실지 자, 바로 한번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결인데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뭐 20% 내외의 상승을 보인 종목입니다. 두 분은 어느 쪽에 추가 상승 탄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을 들어주시죠. 자, 한 분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계셔서요. 자, 쓰셨습니다. 보시죠. 들어주세요. 이번에는 의견이 통했습니다. 자, 일진파워는 선택을 받지 못했고요. 두 분 모두 다 현대오토에버 쪽으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뭐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일단은 최근에 이제 뜨거운 이제 트렌드가 일단 이 회사에 좀 집중되고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SDV 쪽으로 이제 신설 사업을 이제 부를 이제 새롭게 이제 추진을 하기로 했죠. 그만큼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제 FSD를 본격적으로 이제 영역을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자율주행 자체에 대한 연구를 계속 꾸준히 해왔었지만은 결국에는 실패를 보는 게 좀 맞죠. 그러면서 발빠르게 이 시장을 진도하기 위해서 그만큼 투자를 더 과도하게 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현대오토에버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로봇 사업부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새롭게 가능성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크고, 내년 이제 CES 2026에서도 아마 현대차가 그런 로봇 사업부와 관련된 청사진을 좀 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게 되면, 사실 이 두 사업부 자체가 올해 이제 10월쯤에 이제 결국에는 그 엔비디아 이제 GPU를 본격적으로 5만 장을 이제 받게 되면서 그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뭐 실적이 좋아진다라기보다는 현대오토에버에 관련된 이 트렌드 모멘텀이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달 1월쯤에 CES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이야기를 들어봤고, 어떻게 일진파워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면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추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현대오토에버 너무 잘 뭐 다 설명해 주실 거 해주셔서 저는 일진파워 살짝 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일진파워 관련돼서도 좀 기대하거나 관심이 생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그쵸. 같아요. 이제 핵융합 관련돼서 이제 트럼프 미디어 쪽에서 핵융합 스타트업 기업을 이제 인수합병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새로운 차세대 에너지원 쪽으로 핵융합 쪽을 선택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는데, 물론 상용화까지는 일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2045년까지도 이야기가 나온 만큼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쪽은 맞기는 하지만, 일단 관련돼서 핵융합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맨 처음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온 부분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겪었던 만큼 재료에 대한 신선도나 이런 것들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일진파워가 유독 강했었던 부분은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기술력이 있는데, 삼중수소 관련된 안정적인 추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이 회사가 지난번에 루마니아 원전 관련돼서
그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 삼중수소 관련된 또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레퍼런스를 잘 확보를 해왔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의 부각도가 있었고 실적도 보면 3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뭐 영업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좀 눈에 띄게 성과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와줬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한 11% 정도 나오면서 체력 자체가 실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이미지가 또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재료의 신선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추가 시세가 거래량을 동반해서 또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진 않을까라고 봤지만 현대오토에버는 이렇게 단체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CES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하다 골라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통했기 때문에 뭐 이번 대진에서는 쉽게 현대오토에버가 결승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승전을 한번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대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결승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 주가 추이로만 보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앞서서 저희가 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약간 횡보 구간에 놓여 있는 하지만 매력도는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현대오토에버 급등 후에 살짝 조정을 받다가 오늘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을 가져가는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대진은 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자 이제 마지막 우승을 차지할 그 이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 들어주시죠. 한쪽이 잘 안 보입니다. 예.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써주셨고요. 역시 이 대표님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주의 우승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지하게 됐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 앞서서 이제 뭐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비교 우위가 있었던 건가요? 지금 당장 뭐 두 회사가 실적이 퍼포먼스가 당장에 뭐 좋아질 건 아니긴 하겠지만은 뭐 모멘텀적으로는 현대오토에버가 변동성은 클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경고 종목이야 뭐 조만간 해제가 될 것이고 그동안 이제 뭐 우려되어 왔던 부분들도 하나둘씩 좀 해소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수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선주나 방산지를 보게 되면 결국 수주 산업이죠. 당장의 실적보다도 우리가 수주를 받아서 몇 년 뒤에 먹거리를 계속 꾸준히 쌓아가는 과정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결국 빅테크 업체 쪽에 계속 수주 물량들이 쌓아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처음 이제 테슬라 2기가 계속 꾸준히 나왔지만은 아마 3기, 아마 내년에는 아마 다른 빅테크 업체 쪽에 물량들이 더 많이 좀 쌓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본격적으로 이런 에너지 협약에 관련된 모습들이 더 모멘텀이 좀 부각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대가 굉장히 좋은 가격대예요. 좋은 가격대라서 아마 8만 원 이상, 충분히 10만 원 가격 이상도 좀 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횡보라는 게 어떤 분들은 좀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급등 후에 횡보를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또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써주신 이유 들어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동안에 뭐 노출된 재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재료가 계속 획협이 좀 쌓여 있다. 근데 그게 주가에는 전부 다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한번 트리거적으로 한번 상승만 강하게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전에 방금 앵커님 말씀에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은 원전도 그랬고 방산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고 횡보 기간을 반드시 좀 줍니다. 그만큼 그 기간 동안에 재료가 쌓여 있었고 별다른 큰 악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쉬운 기간이 있는 이후에는 다시 한번 우상향 기조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잘 버텨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구간에서는 좀 안전하게 투자하기에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투표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예. 투표에 또 따라서 이번에도 역시나 약간 좀 길게 보시는 거를 선호하시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결정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의 마음을 사는 법을 아는 이 대표님의 분석 선택이었고요. 자, 지난주에 이제 참고로 우승을 했던 스피어 같은 경우는 월요일 매수가 시초가 대비해서 주간 최고가를 비교해 보자면 거의 3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두 분께서 선택해 주신 종목이 그만큼 좋은
또 주가 추이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이제 가격 전략을 좀 짜면 좋을지 우리 이화진 과장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한 10만 원 정도 목표가를 일단은 초반에 일단 1차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아마 저는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런 모습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이제 10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한 7만 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0만 원이라고는 해도 사실 전고점을 뛰어넘는 네.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해도 될 것 같고, 한 20% 정도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주요 증권사에서도 10만 한 4천 원 정도 평균 목표 주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10만 원 선 돌파 여부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승을 했다는 소식으로 1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